안녕하세요, 예술미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전설적인 화가이신 오세훈 선생님의 작품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그렇게 저의 생각을 하나하나 듣다 보면 어느새 동영상이 끝이 날 거고 한결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사실 제가 콜드 리딩이라고 해서 이번 화를 보기 전까지 오세훈 선생님에 대해서 몰랐거든요. 제가 이전 동영상에 대해서 오세훈 선생님 언급한 거는 제가 이 전시회를 갔다 온 이후에 언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거를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럼 이제 오세훈 선생님 작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?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다른 분들이 해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아이 같다, 뭐 동심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, 저는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. 물론 선생님의 작품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그 숨겨져 있는 코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단편만 볼 가능성이 높아요. 왜냐하면 서로 다른 층위에 이 작품들이 쌓여 있거든요. 제가 저번에 그 제이영 선생님의 작품을 설명을 하면서 자, 요거는 이제 오세훈 선생님과는 다르게 이 작품에 서로 다른 재료들의 층위가 독립적으로 쌓여갖고 이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나고 있는 그 시너지 효과를 이분이 노린 것은 아닌가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세훈 선생님은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. 먼저 이 작품 볼까요? 이 작품 보면 단순히 집을 쌓아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. 오세훈 선생님이 세상을 보는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. 그 제이영 선생님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거든요. 뭐냐면 일반적으로 봤을 땐 그냥 만난 카스테라를 딱 구워갖고 여기 놓은 것 같지만 요 선들의 요 카스테라 그리고 요 흰무늬 세 개의 구조가 이제 중첩이 되면서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작품화된다. 즉 각각의 서로 다른 별개의 세 작품이 하나의 시너지를 이루면서 작품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세훈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적층적인 구조의 작품을 쌓는 방법을 먼저 개발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이분이 처음 하셨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다른 선배분들이 또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. 우선은 이 좌표가 있어요. 그렇죠? 잘 보면 이제 검은색으로 좌표를 딱 그어놨죠.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있죠. 그렇죠? 이렇게 집을 그어놨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중첩을 시켜요. 잘 보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이 좌표랑 이 집이랑 겹치네? 왜냐면 집도 사각형이고 좌표도 사각형이니까 그 사이에 이 너덜너덜한 이 좌표들 사이에 선생님만의 고유한 다양한 방식의 집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좌표들 사이에 고유한 색깔을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세훈 선생님의 작품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. 왜냐하면 컴퓨터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벌써부터 엑셀,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함수와 같은 여러 가지 본인들의 방법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예술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. 이 작품을 봤을 때 어린아이가 딱딱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? 라고 하는데 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. 하나의 좌표이고 구조이고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작품들 보면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이 미세하게 드러나요. 지금도 마찬가지죠. 무늬가 딱딱딱 드러나고 있고 밑에는 다양한 토폴로지 즉 위상 수학적으로 고유한 그 곡선들의 아름다움들이 꽉꽉 채워져 있죠. 큰 틀에서 봤을 때도 이 작품도 마찬가지죠. 서로 다른 사각형, 평행 사변형 아니면 뭐 마름목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이 되어 있고 그 대칭된 상태에서 서로 다른 것들이 중첩되면서 나오고 있는 비균질적인 혹은 변칙적인 것들이 그 사이에 이제 뿜어져 나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도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.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상을 고유하게 보는 방식을 어린아이를 딱 숨겨가지고 나는 내가 작품을 볼 때 마치 내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인 것처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개발 도상국 시절이었으니까 뭐 흙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하시거나 바둑을 두거나 뭐 장기를 치거나 각종 놀이를 하면서 느꼈던 그 어릴 적의 심상들 어린아이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2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? 라고 했던 그 어린아이 놀았던 그 놀이와 그 이후에 선생님이 겪었던 다양한 어떤 수학적인 과학적인 왜냐면 우리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고 대학교 때도 배우지 않습니까? 그런 지식들이 융합이 되면서 선생님만의 고유한 작품의 세계가 화풍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은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. 왜냐면 이미 선생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다 주신 거예요. 딱 보면 이렇게 좌표들이 쫙 지켜져 있죠. 그리고 그 좌표들 사이에 특정한 부분에 세상의 구성 요소를 집어넣는 거예요. 이 좌표들 단순히 우리가 수학적 프로그램 돌린 것처럼 1차 함수, 2차 함수, 띡 이게 아니라 미세하게 균질적으로 선생님만의 고유한 느낌을 심을 수 있는 그 재료의 특수한 부분들을 심어 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거지. 그리고 이런 이제 디테일한 부분들의 느낌과 질감들을 선생님만의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수십 번, 수백 번, 수천 번 그리고 또 했을 겁니다.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고유한 화풍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작품은 아름다운 거예요. 단순히 수학적으로 나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. 이거 자체가 내 작품은 보이지 않는 규칙과 질서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. 동시에 어린아이들 학교 가지고 이제 할 거 없으니까 아니면 이제 숙제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수학 숙제하는 그 느낌과 어릴 적의 그 천진난만한 느낌과 어른으로서 보는 세계를 중첩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숫자 내부도 나름대로 나는 지금 나름의 규칙이 있다. 더 나아가서 그 규칙에 대한 외형적인 모습 또한 예술이 될 수 있다. 그 규칙 내부를 연구하는 것은 수학적이고 그 규칙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늘어놓았을 때 그것 또한 예술이 될 수 있다. 즉 과학과 예술, 수학과 예술이 계속해서 중첩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. 어떻게 보면 재용 선생님보다 더 빡센 거죠. 재용 선생님 많이 하시긴 하셨고 상당히 높은 경지이긴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인생 전체에 대한 어린아이의 그 느낌과 어른의 그런 이제 세상의 단맛 쓴맛을 다 보고 있는 그 나아가 어릴 적의 오세혈과 노인의 오세혈, 청년 오세혈, 장년 오세혈이 한 곳에다 모아지는 느낌을 저는 딱 받은 거예요. 대단한 거예요. 진짜 이 하나의 소재. 맞다. 나 어릴 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썼지. 그거를 확장을 시켜버린 거죠.
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딱 봐서 수학 숙제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응시하는 모임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은 규칙적이기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는 그 느낌 같기도 하고 또 어른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는 정말 이거는 중적적 구조의 극도의 미학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. 딱지치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노는 것 같기도 하고 수학 숙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칠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세상의 단조로운 그러나 복잡하기도 한 세상의 단면을 세상의 구조를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네, 그렇게 해서 저는 오세훈 선생님 작품을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전시회를 보기 전까지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의 이름만 들어봤지 진짜 몰랐거든요. 왜 이것이 아름다운가에 대해서는 겪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이번에 딱 보고 나서 이래서 대가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오세훈 선생님 회고전에 대한 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다음 전시회 때 또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다음 동영상은 좀 더 편안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될 겁니다. 그럼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